자, 이번에는 이제 사장의 지식과 추론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지식이라는 단어의 의미, 그 다음에 이제 추론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볼 건데요. 어, 우선 지식은 우리가 이제 knowledge라고 하죠. 지식은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거나 이제 실천을 통해서 알게 된 명확한 이제 인식이나 이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배우거나 실천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를 우리는 이제 에크놀로지, 아니 날리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식, 뭐 딱 정의하자면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나 뭐 사물, 뭐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서 알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천을 통해서 이제 인식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우리 이제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식이 많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는 많이 배워서 이제 많이 알게 된 경우를 우리 이제 지식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피라미드처럼 지식의 이제 형성은 이제 위계성을 갖게 돼서 주로 이제 정보를 취합해서 분석하고 이제 얻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이제 사람이 이해한 것을 우리 이제 지식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요 이제 피라미드 구조를 보면 지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식이 있고, 그다음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피라미드 구조 형태로 되어져 있고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식이 이제 쌓이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밑에 이제 자료가 있고요.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정보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정보를 기반해서 이제 지식이 쌓이게 되고, 지식이 많아짐으로써 이제 지혜가 높아져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한 게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료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다. 데이터라고 하죠, 우리가 데이터. 그래서 특정 분야에서 관측된 아직 가공되지 않은 것, 정의하자면 사실인 것처럼 관측되지만 오류나 잡음도 약간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가 100%다 완벽하지는 않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인데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정보를 이제 추출하게 되는데, 이 정보라고 하는 거는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의미가 있는 데이터들이에요. 그리고 자료를 가공해서 어떤 의미나 목적을 얻는 거를 우리 이제 정보라고 한다. 인포메이션. 그래서 얘는 데이터 플러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날리지는 가치가 있는 정보다 이거죠. 지식은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정보를 우리는 지식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정보를 직접 하고 체계화해 장래의 일반적 사용에 대비해 보편성 확보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식은 정보 플러스 가치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지혜는 완전히 패턴화된 지식이다. 그리고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얻어진 그래서 지식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지식과 추론까지도 가능한 거죠. 이제 지혜가 있어서 스스로. 그러니까 이런 형식의 이제 각각의 정의를 하자라고 한다면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식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에서 가장 핵심인 재료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 시스템은 이제 기존에 이제
입력된 지식을 사용해서 새로운 지식을 추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가 많아야 하는 거예요. 지능 시스템을 만들려면 우리가 입력을 계속 해야 돼. 지식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것들을 입력을 해놓고 얘가 새로운 지식을 추론하게 만드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지식이 있고 그다음에 자료들이 많아야 돼요. 현재 자료들이 많이 제공돼서 그걸 가지고 학습과 추론과 인지를 가해서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우리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주로 이제 환경으로부터 자료를 기계가 직접 입력받아서 학습하거나 이제 추론하거나 그 다음에 인식하는 기계학습법에 집중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우리가 신경망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딥러닝이 연구가 됐었고, 향후에 이제 인공지능 연구에 기계 스스로 학습을 하도록 자료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학습하게 만드는 이런 이제 기계에 이제 그 기계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 지식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병현되고 생성되는 이제 수많은 지식을 이제 사람이 직접 기계에 이제 입력해서 지능적인 기계를 만들고 이제 유지하고 보수하는 방식의 이제 한계가 가져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식 병목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지식 병목 현상이 일어나면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지식 표현과 추론인데요. 우리가 이제 추론이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또 인공지능에서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 표현은 이제 우리가 추론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식 획득의 용이성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저장의 간결성과 표현의 정확성, 그리고 이제 다양성, 이런 것들을 갖춰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식 표현 방법은 서술적인 형태가 아닌 이제 약간 구조화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체계화된 그런 형태를 띄어서 그 우리가 이제 이런 대표적인 지식 표현의 유형은 이제 규칙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논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의미망,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 이런 것들이 지식 표현의 이제 유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이제 지식 표현의 언어는 자연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시각 언어, 그 다음에 주석 태킹, 그 다음에 이제 상징적인 언어, 그 다음에 의사결정 트리, 규칙, 데이터베이스, 논리 언어, 이제 프레임, 그 다음에 시메틱 네트워크, 통계적 지식, 뭐 이런 것들의 이제 표현 언어들이 탄생을 하게 되고요. 각각의 이제 의미는 뭐 말 그대로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 자연어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이런 것들이 이제 음성이라든가 문자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거고요. 시각 언어는 이제 구조도, 그림 설계, 뭐 이런 이미지로 표현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주석 태킹은 이제 주석이라고 하는 이제 키워드, 기호, 심볼,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을 객체에 포함시켜서 지식 표현을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주석 태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징 언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수학 등을 포함해서 기호나 혹은 이제 공식 등을 포함해서 이제 지식을 표현하는 거를 이제 상징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트리, 이거는 이제 의사결정을 위한 트리 모양의 이제 그래프로 지식을 표현하는 거를 이제 의사결정 트리다. 규칙은 당연히 이제 규칙들이
있어서 조건부하고 결론부로 나눠서 이제 지식 표현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if then 만약 뭐뭐라고 한다면 뭐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건부하고 결론부로 나눠져서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이제 규칙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객체하고 그 다음에 관계가 구성되어 있는 표 형태로 주로 표현하는 지식이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니까요.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데이터베이스는. 그다음에 논리 언어. 논리 언어는 이제 논리의 기호. 우리가 이제 참과 거짓에 대한 논리, 뭐 명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거의 연산을 통해서 이제 지식 표현을 하는 걸 논리 언어다. 논리 언어는 우리 컴퓨터에서도 많이 쓰고 있죠. 그죠? 뭐뭐는 아니다, 기다. 뭐뭐 이거 그리고 이거 혹은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많이 하죠. 프레임은 이제 값 또는 타 프레임의 포인터를 저장한 슬롯들로 지식 표현을 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매틱 네트워크, 개념 간의 의미망으로 구성된 지식 표현이다. 그 다음에 통계적 지식, 이거는 이제 확률과 통계를 바탕으로 한 지식이에요. 우리 그 컴퓨터에서는 사실 뭐 통계적인 지식들이 많이 나오죠. 확률 통계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컴퓨터를 잘 하고 인공지능을 잘 하려면 확률 통계를 잘 해야 돼요.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던 100% 이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기 때문에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정확하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뭐 우리 사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뭐예요? 확률 통계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옛날부터 계속 쌓아왔던 그런 통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게 이제 되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컴퓨터도 이러한 이제 통계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추론을 하게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이제 탄생을 했기 때문에 사주나 뭐 이런 거 보는 것도 굳이 사람이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옛날부터 쌓였던 지식들을 인공지능이 판단하게 하면 이제 인공지능 점집이라든가 인공지능 이런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무당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날 것 같아요. 그런 그 인공지능 로봇을 만드는 것도 잘 맞추면 이제 신기가 있다고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식 표현과 추론에서 규칙으로 지식을 표현하는 예를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죠. 앞전에 규칙은 뭐였어요? 규칙은 이제 조건부하고 결론부로 if then의 형태로 지식을 표현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if then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신호등이 초록색이면, 만약 신호등이 초록색이면 이게 상황이에요. 그럼 어떠라? then 건너라. 행동입니다. 상황과 행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피아노를 잘 치면, 전제예요, 전제. 이거는. 그죠? 만약 피아노를 잘 치면 결론, 음대에 진학할 것이다. 그죠? if then이에요. 만약 피아노를 잘 치면 음대에 진학할 거다. 근데 뭐 피아노를 잘 친다 해서 다 음대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어금니가 발달한 포유를 하면 그것은 초식동물이다. 증거예요, 증거. 이건 증거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설이 나온 겁니다. 노래를 많이 부르면 이 원인이에요. 다음날 목이 아프다. 결과예요. 원인과 결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결과를 표현하는 이런 형태가 규칙에 의해서 알려진 표현 방식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둘 이상일 때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and나 or 게이트를 쓰게 되죠. 그죠? and나 or. 이거는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 어금니가 발달을 했다. 그리고 포유류라고 한다면 그거는 초식동물이다. 이게 이제 and가 더 들어가니까 뭐예요?
더 좁혀지는 거죠. 어금니만 발달하면 초식동물이었는데 어금니만 발달했다고 해서 초식동물은 아니죠. 다가. 근데 여기다가 엔드를 집어넣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어금니가 발달했고 그 다음에 표류류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초식동물이다. 그럼 좀 더 근접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엔드나든가 오알 게이트라고 하는 이런 이제 논리를 이제 그 안에 삽입을 시키게 되면 더욱더 더 정밀한 추론을 우리가 만들어내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논리 and or not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텐데,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참과 거짓에 대한 논리로 배웠을 거예요. 그거가 이 컴퓨터 속에 내재돼서 이게 이제 인공지능까지도 가게 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상당히 우리가 다음에 뭔가 적용해서 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지식 표현하고 추론에서 논리는 참이나 거짓 중에 하나를 갑으로 가질 수 있는 이제 명제 문장을 기반으로 이제 추론을 하는 지식 표현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참과 거짓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어진 명제 문장을 추론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논리는 학교 그 수업 시간에 많이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때 참과 거짓에 대한 논리를 배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가 이제 뚜루뚜루 이렇게 있을 때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올 거냐, and or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건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논리 추론은 귀납적인 추론하고 연역적인 이제 추론으로 나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명제가 주어지고요. 치타는 다리가 4개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A는 치타고요. 추론은 이제 치타가 표율인가? 이제 물어본 거죠. 다리가 4개니까. 근데 다리가 4개인 거는 표율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요. 그러면 B가 이제 다리가 4개야. 그죠? 그러면 이제 C라고 하는 게 이제 표율인데요. 그러면 A가 B하고 같느냐? 그죠? A가 B면 치타가 이제 다리가 4개냐? 다리가 4개. 그리고 다리가 4개인 경우는 표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추론하다 보면 결론이 나오게 되는 이런 추론 방식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미망이라는 게 있어요. 의미망은 이제 노드하고 노드 간의 관계를 표현을 하고 지식이 어떻게 이제 조직되어 있는지를 그래프 형태로 보여주는 거를 이제 우리 의미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가 이제 노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다 연결을 한 겁니다. 이렇게 쭉 연결을 해서, 그래서 얘가 이제 서로 간의 관계를 보여줘서 표현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의미망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고요. 의미망의 표현은 이제 예를 들면 비행기의 유형을 기능적으로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ISA는 전투기, 그죠? 여기 보면 비행기, 여객기 이렇게 이제 다 연결이 돼 있죠. 지식 표현의 의미망은 ISA는 전투기, 비행체다. 전투기, 비행체, 그죠? 그 다음에 ISA는 여객기, 비행체다. ISA는 F-22, F-22, 그죠? 그 다음에 전투기다. ISA는 아파치, 그죠? 전투기다. 그죠?
ISA는 에어버스, 그 다음에 여객기. ISA는 열기구, 그 다음에 비행체다.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캔은 이제 여객 수속기, 그 다음에 이제 에어버스, 여객 수속기는 에어버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서로의 의미망을 부여를 해서 지식 표현을 하게 되는 거를 이제 의미망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비행체 중 프로펠러를 가진 거는 무엇인가?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미사일을 가진 비행체는 여객을 수송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하는. 그러면 이제 각각의 연결망을 통해서 추론을 해보는 거죠. 비행체 중에 이제 프로펠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여기 프로펠러가 있죠. 그래서 얘가 아파치로 가죠. 전투기 이렇게. 그래서 각각을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해서 볼 수 있는 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망은 결국은 이제 여객기가 우리가 각각을 추론해서 얘가 거짓인지 판단을 하게 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문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 시스템은 지식 기반 시스템의 이제 한계를 보이게 되는데, 주로 1980년대에 이제 상업적으로 성공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적이지만 아주 좁은 범위의 특정한 문제 영역에 이제 양질의 특별한 지식을 적용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생성 시스템, 그 다음에 지식 표현 중에 이제 규칙을 사용해서 지식을 이제 구축한 전문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문 시스템은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추론 엔진, 지식 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구성을 하더라.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문가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과거에는 주로 이제 지식 전공자들에 의해서 지식을 표현해 그 탑재된 전문가 시스템을 구현을 했었는데, 현재는 주로 통계적인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신경망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발달을 하고, 그다음에 보편화되면서 이 전문가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리고 지식과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기계 학습을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재는 통계적인 방법하고 신경망 기술의 발달이 이제 보편화되어 가지고 이 전문가 시스템이 기계 학습에 적용을 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반은 지식과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시스템의 구조는 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전문가 시스템의 구조는 이제 추론 엔진, 지식 베이스, 그 다음에 사용자 베이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식 베이스는 이제 이렇게 전문가의 지식 베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지식 전공자가 이 시스템을 구성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추론 엔진에서 이제 추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추론 엔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일반 사용자가 질의를 이제 입력을 하면서 전문가 시스템에서 그 답을 찾아서 그 결과를 출력을 하죠.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이 질문을 하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이제 추론 엔진을 통해서 요 저장된 지식 베이스를 기반으로 그 결과를 찾아내서 답변을 받게 되는 이런 이제 구조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전문가들이 지식 베이스를 만들어 놓은 기반 베이스를 가지고 처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 베이스는 전문가다. 그리고 인간이 가진 지식을 기계가 처리할 수 있도록 지식을 표현해서 저장을 하는 저장 공간으로서 주로 지식
공학자들에 의해서 구축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문가 시스템의 유형은 규칙 기반이고 논리 기반, 퍼지, 신경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기반, 온톨로지 기반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규칙 기반은 앞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인간 전문가에서 얻은 전문 지식, 이프된 형태의 규칙으로 이제 표현해서 의학 시스템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논리 기반은 명제 논리, 서술 논리를 바탕으로 이제 법칙의 진리값을 규명하거나 이제 수학에서 이제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구현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주로 수학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죠. 퍼지는 이제 불확실성을 다루는 퍼지 논리를 사용자 컴퓨터보다도 정확성이나 논리성이 부족한 인간의 이제 애매한 용어를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경망은 신경망 이론을 이용해서 기계학습을 하거나 원하는 결과를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기반은 이제 대규모이면서 다층 계층의 이제 다양한 데이터 포맷의 이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이제 전문가의 지식을 발굴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톨로지는 이제 특정 작업이나 영역의 지식을 서술할 수 있는 기본 개념으로 대화 형식의 이제 어휘 시스템을 기반으로 전문가 시스템을 구성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 시스템의 유형도 그 분야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눠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문가 시스템의 활용 분야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분야는 뭐 다양하게 우리가 나눠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감시, 계획, 그다음에 교육, 모의, 선택, 설계, 예견, 제어, 진단, 처방, 해석 분야마다 다 다르게 문제들이 나눠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우리 같은 로봇이나 기계 행동 설계 예측을 할 때도 많이 쓰고 있고요. 각 분야마다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앞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공지능은 분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쓸 건지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구축된 지식 범위에서는 이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한정된 전문 영역밖에 사용할 수 없어서 범용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단점이죠. 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도 각자마다의 전공 분야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인공지능도 이 로봇이든 뭐든 얘가 전반적인 걸 다 학습할 수는 없어요. 그 분야에 학습을 해서 그 분야가 뛰어나는 거지 얘도 뭐 만능처럼 모든 분야에서 다 뛰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뭐 정말 모든 분야에 다 뛰어나려면 이제 어마어마한 컴퓨터 기술이 발전해야만 되겠죠. 그래서 이제 1980년대 이런 이제 병목 현상 발생으로 전문가 시스템의 한계가 부딪히게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식 기반의 이제 시스템의 한계인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세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좀 쉬었다가 나가도록 할게요.